안녕하세요 대회 시청자 그리고 휴스텔 주주 여러분들. 저는 휴스텔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. 자, 오늘도 이 포항 영일만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얘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. 오늘 오전장에 약간 반등이 나왔었죠.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이 포항 영일만 관련주들이 한 차례도 급등을 했습니다. 잠시 뒤 시장 관련돼서 브리핑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, 이제 이 시추 자금 관련해서 전략 회의가 6월 달에 잡힌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, 요게 당장 다음 주로 일정이 좀 잡히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슈와 일정들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좀 알려드리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이 포항 영일만 관련주들이 대부분 좀 상승이 나오고 있죠. 반등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. 그래서 왜 이런 반등이 나오고 있는가, 이런 이슈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존에 6월 달에 뭐가 있었죠? 이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된 개발 전략 회의가 일정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한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. 결국 주가라는 것은 어떤 일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발맞춰서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. 그 말인즉슨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재료가 일정이 있어야지 주가 방어를 할 수 있다. 그리고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기존에 있었던 6월 달에 그 가스전 탐사 관련된 전략 회의가 본격적으로 언제 열린다? 다음 주에 열리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부터 이 관련된 전략 회의가 구체적 일정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또 한 차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.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회의가 열리냐, 이 시추 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. 말 그대로 예산 관련된 얘기가 될 것 같은데, 일단은 예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,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민주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럼 추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, 이 첫 번째는 현재 우리 정부가 이 해외에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게 되면, 자, 해외 기업 투자 의향 많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해외 기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, 이 자금을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 발맞추고 있다, 또는 해외 투자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, 그리고 어떤 기업이 뭐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하면 한 차례 더 호재로서의 작용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리스크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이 투자 자금 관련해서 결국에는 예산이 잡혀야지 함께 진행을 할 수 있잖아요. 리스크적인 부분은 역시 이 민주당의 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. 사실상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힘이 하는 모든 행동들에서 거의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. 뭐 금투세부터 해서 뭐 다양하게, 뭐 어쨌든 간에 요거는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뭐 간략하게 보면 결국에는 이 액트지오 믿을 수 있겠냐, 의심이 굉장히 많다, 이런 의혹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예산 통과를 하지 않겠다, 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보면, 자, 액트지오 의혹 커져, 자료 제출 없인 시추 예산 없다, 이런 또 뉴스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다양한 리스크적인 부분과 또 기대해 볼 만한 사항들이 같이 겹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산업부는 이번 내년 예산 시추에 대해서는 국회의 설득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계획이 있고, 무엇보다 자, 국내 개발을 포함해서 해외 자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노력들을 하겠다, 해외 자원 개발 특별 융자를 통해서 뭐 더 높이겠다, 이러한 방안들이 검토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런 내용이 나올 것이다, 우리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설명드렸던 일정이 하나 더 있죠. 7월 달에 이 시추 위치 선정 관련된 재료가 하나 더 남아있다. 그래서 제가 과거 당시에 6월 중순이나 말에 한 차례 개발 전략 회의가 일정이 있고, 7월 달에 시추 위치 선정 관련된 재료도 남아있다. 그래서 두 개가 연속적으로 남아있으니 해당 일정에 발맞춰서 주가가 움직이는지 확인해보자, 이렇게 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시추 위치 선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던 뭐 8일 광구, 그리고 뭐 6-1 광구 요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디 구역을 시추를 위치를 선정해서 할 거냐, 요 내용이 좀 나오지 않을까,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.
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7월 언제 할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7월 언제부터 관련된 내용을 또 발표하겠다라고 일정이 잡히면 다시 한 번 더 지금 현재 6월 달에 일정 잡혀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, 그리고 시나리오도 우리가 머릿속에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죠. 현재는 이런 재료가 남아있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차트로 돌아와서 제가 또 시장 브리핑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오늘도 우리 포항 영일만 관련 테마주들이 번갈아 가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었는데, 일단 맨 처음 볼 게 이제 코론 글로벌이 어제도 이제 상한가를 좀 타다 주는 모습, 그리고 오늘까지 20% 상승이 나왔습니다. 코론 글로벌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굳건하게 상한가를 유지를 해주고 있죠. 그리고 이제 오늘도 올라갔던 게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, 이 종목 역시 이 포항 테마주로 좀 엮이면서 주가의 상승이 좀 잘 나오는 하루가 되었다. 그래서 방금 코론 글로벌도 그렇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어떤 종목들이 키맞추기가 나오냐, 그동안 좀 가지 못했었던 종목들이 좀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키맞추기의 연속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또 이제 한국가스공사, 이 종목도 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죠. 함께 16%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 포항 영일만 관련주들이 여전히 굳건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 휴시세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잠깐 반등이 나왔었어요. 2% 정도. 오전에 약간 상승을 보여주다가 또 이제 영일만 관련주들이 오후에 점점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또 함께 또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넥스틸 역시 이제 같은 유정용 테마 강간 회사로서 오전에 좀 힘차게 상승을 보여줬다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고 좀 같이 따라가는,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, 이런 또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일단은 6월 그리고 다음 주죠. 다음 주 그리고 7월까지 해당 일정이 있으니까 해당 일정에 발맞춰서 다시 한 번 더 주가 상승이 나오는지 여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, 결국에는 이 유정용 강간이라는 게 시추가 나오는 시점부터 진짜 시세가 폭발할 수 있다,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물론 그때 가봐야지 뭐 정말 시장이 또 부각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, 저는 이제 주가가 여기서 상승을 할 때부터 유정용 강간 업체들이 추후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뒤로 한 차례 상승이 나왔었죠. 그런 것처럼 언제나 좀 가지 못했던 업체들 위주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,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우리가 리스크적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결국 요거는 뭐다? 테마다, 테마. 휴스틸이 직접적으로 시추 관련해서 강간을 뭐 납품을 한다, 이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게 사실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테마와 어떤 기대감,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거라서 이게 이제 이슈가 잠잠해지면 결국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. 이런 어떤 리스크적인 측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. 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